안녕 친구야. 오늘은 디데이 72일이네. 오늘도 똑똑한 정수랑 혜란이랑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중개사, 1교시 중개사.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해 볼게. 용어 정의. 이걸 할 때는 용어 정의할 때는 출발점을 기억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 적어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중개가 뭔지, 공인중개사가 뭔지, 중개업이 뭔지, 기업공인중개사가 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뭔지, 중개보조원이 뭔지. 그래서 중개하면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중개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키워드는 법정 중개 대상물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시작해야 돼.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쭈르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키워드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을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업은 키워드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키워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이게 키워드야. 소속공인중개사의 키워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는 것.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키워드,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그래서 FM으로 읽어볼게. 용어의 정의. 중개, 법정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개업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다음은 법인 등록 기준 한번 볼게. 법인 등록 기준 동그라미 1. 법정 업무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는 거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또 사원, 임원 전체는 실무교육 다 받아야 돼. 그리고 사원, 임원 전체가 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근데 특수법인 특례가 있거든. 법인 중에도 특수법인은 특례가 있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아.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 그리고 지역농협 보증 1천만 원 이상이면 돼. 일반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인데 특수법인은 특례가 있어서 1천만 원 이상이면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그것도 특수법인은 특례를 받아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분사무소 책임자로 둘 수 있어. 그리고 결격 사유 한번 볼까? 제한 능력자. 우리 맨날 나오는 건데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는지 결격 사유.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1번, 2번 피한정 후견인, 3번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일까요? 아닐까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결격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는 개인 회생 하지 않은 사람만, 개인 회생 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은 자, 어떤 사람이 결격 사유냐면 자격 취소 3년 받은 사람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자격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3년 받은 사람 결격 사유 되고, 업무 정지 받고 지금 폐업,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 결격 사유고, 그 다음에 법인 업무 정지 사유 발생 시 임원, 사원, 법인 정지 기간 중일 때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법인은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수령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플러스 3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격 사유. 그리고 특별 사면은 3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가석방 받은 사람들은 가석방 기간 플러스 3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격 사유. 그리고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 다 끝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 그리고 3년 양벌 규정 벌금 제외하고 3년 받은 사람들 다 결격 사유 해당됩니다. 일단 우리 범위 안에는 이 정도 지금 하고,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문제풀이 할 거 간단하게 또 요약 정리. 중개 대상물, 법적으로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우리 중개 대상물이고, 민법상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 또 등기 허가 불문한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령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런 것들을 준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등기를 요한다. 개업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을 업으로서 중개할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또 개업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지, 건축물, 토지 1필지의 일부, 건물 1동의 일부, 구분 소유권의 개체도 중개 대상물이다. 언제 건물이 되느냐, 건물의 개수는 몇 개냐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다.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 대상물이다. 분양권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주권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2번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 고정되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 또는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다. 암석, 도사, 수목, 담장 등은 토지의 구성물로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것.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불가. 근데 저당권 설정은 불가하다. 판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꼭 정리해 두라고 하셨거든. 읽어줄게. 1번 분양권. 중개 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개판 2005 5월 27. 그러니까 분양 계약 후에 분양권은 이거는 동그라미. 이거는 해당하는 거고, 입주권, 입주권에 대한 내용,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가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입주권은 그래서 X. 3번 중개 대상물인 입주권.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 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서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중개 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개판 2013년 1월 24. 그래서 중개 대상물인 입주권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대토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 개발 지분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이른바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시행령에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알선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정착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6번째는 세차장 구조물. 세차장 구조물은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 1월 15. 기둥 플러스 지붕 플러스 벽 플러스 정착물은 민법상 건물이다. 근데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야.
그다음에 금전채권이랑 증축은 넘어가고 아까 어디 있었죠? 권리금 판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권리금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우리 임목이랑 공장 재단 및 광업재단은 특별히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지만 교수님께서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신다고 체크해 주셨거든. 한번 읽어볼게. 임목. 임목은 등기한 20개 집단을 말한다. 임목 등기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등기 가능. 1필 토지의 일부의 생리 중이어도 등기 가능, 수종, 수령 등 제한이 없다.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 설정 시 먼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함.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 없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정 지상권.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공공재단 및 광업재단 해볼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장, 광물재고를 운영하기 위한, 너무 밍밍하지?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재단 목록 작성 후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또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재단의 구성물은 개별적인 양도, 압류 등은 불가하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지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하고 있어요. 등기관은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등기관은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수개의 공장을 묶어 재단 구성 가능.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 분할도 가능.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거나 저당권 소멸 후 10개월 이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예.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임목과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대상물 정리. 중개대상물의 여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행위 여부, 중개대상 권리 여부. 이거 저번에 찍은 것 같은데 영상 찍은 것 같은데 이거 다시. 그때는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내가 교수님이 어떻게 외웠는지 알려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그치? 내가 영상 지금 다시 봤거든? 별건 없고 그냥 교수님이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안 되는 거 위주로 이해하고, 그치? 이해하고 안 되는 거 위주로 그냥 먼저 외워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
중개 대상물의 여부. 일단 해당하는 거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할 것. 일단 해당하지 그럼 않는 거. 중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동산. 움직이는 거 안 되지. 금전, 돈. 중개 대상 안 되잖아. 그치? 기계 장비 안 되고, 가시계 수목 안 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안 됩니다. 그럼 해당이 되는 거, 토지. 법정 중개 대상물 되죠. 토지 되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 대상물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등.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 대상물에는 뭐가 있냐면 가등기, 가압류된 토지 건물,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아파트, 그리고 법정 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토지 등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또 뭐가 있냐면 미채굴의 광물. 광물의 광업권은 어디 누구한테 있다? 광물을 발견한 사람한테 있다? 아니고 광업권은 나라에 있어, 국가에. 그러니까 그거는 미채굴 광물. 이거는 누구 소유? 나라 소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 이거 상식으로 알 수 있잖아. 그치? 해당하지 않는 거. 미채굴의 광물. 그리고 온천수. 온천수는 이걸로 우리가 이거 뭐야? 저당권도 할 수 없고, 그치? 이거는 그냥 재산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온천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매매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나라 재산, 나라 땅, 나라 거 우리가 매매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냐? 청사, 관사, 국공유 하천, 공원, 공도, 중요 문화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 대상물에. 그리고 또 포락지. 이게 물, 가라앉을 뭐 하여튼 바닷가 뭐 이렇게 공유수면 이런 거, 포락지, 무주부동산, 바닷가 이런 거는 중개 대상물 여부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매립,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 행위의 여부인데 중개 대상물에 성립 가능한 행위로서 중개 행위의 개입이 가능한 것. 그래서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보면 이거는 중개 대상 외에는 모두 법률 행위라고 했는데 계약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다 중개 대상의 행위가 되는 거고 해당되고, 계약이란 말이 딱 붙었을 때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중개 행위가 안 되는 거야. 증여는 계약이 아니잖아. 그냥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상속도 계약이 아니지. 그냥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 대상의 행위에 그냥 해당하지 않는 거야. 공용, 거기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증여, 상속, 공용, 수용, 기부 체납. 기부 체납도 계약하는 게 아니지. 기부. 그리고 점유, 경매, 유치권의 성립, 법정 지상권의 성립, 법정 저당권의 성립, 환매권의 행사. 이거는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이제 해당하는 거, 계약이 붙는 거, 계약이 되는 거. 계약은 다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매매 계약이지, 교환 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지, 환매 계약 계약이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행위, 이거 다 계약이지. 그래서 중개 대상 행위 여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 권리의 여부. 요건이 중개 대상물에 성립 가능한 권리로서 그 이전성이 있을 것. 이전성이 있을 것.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보면 권리, 증권 대상, 중개 대상 권리 여부. 중개 대상의 권리 여부 되는 거는 해당하는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나봐. 창문.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임차권, 유치권, 부동산 환매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거,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동산질권, 분묘기증권. 아까 전에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의 요건은 중개 대상물이 성립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을 거잖아. 북묘기지권. 묘는 이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중개재산 권리의 여부가 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지. 광업권, 광업 움직이지 않잖아. 이전성이 없지. 그러니까 어업도 이전할 수가 없잖아, 바다를. 그리고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동산질권, 북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이전성이 어려우니까 용이하지 않으니까 다 해당하지 않는 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유치권도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법정지사권도 해당하는 거고, 써있네 여기. 그치? 법정 저당권 써있네. 부동산 환매권 있고. 또 유치권의 성립은 해당이 안 되는데 유치권의 이전은 또 해당이 되고, 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해당하지 않는데 법정지상권은 해당이 되고, 또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해당되지 않는데 법정저당권 이전자는 또 해당이 되는 거고, 환매권의 행사, 환매 이거는 또 해당하지 않고, 환매권의 이전 이거는 또 해당이 되고, 환매 계약은 해당이 되고, 상속은 해당이 안 돼. 근데 상속된 토지는 또 중개 대상 권리 여부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장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임의기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거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고,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제의 2년으로 하면 되고, 제척위원 회피해야 하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또 소집 통보는 위원장이 7일 전까지 통보, 긴급시는 전날까지 통보, 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역비 지급 가능, 공무원인 위원 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험 시행 기간, 이거는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하셨고,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 출제 또는 시행 가능 심의위원회의 의결, 위탁 시행,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 가능. 응시 자격은 외국인도 가능하고, 학력, 성별, 국적, 연령에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 결격이고,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처분 1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을 무효 처리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 이 사람은 보조원을 할 수가 있어. 시험 시기 및 방법은 1, 2차 구분해서 보는 게 원칙이고,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에 하나여 1차 시험 문제 받을 수 있고,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 위촉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 시험 시행 기관장이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및 소속 기관장에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보일로부터 5년간 위촉 금지.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계략 사항 공고,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고, 세부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응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또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이쪽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 후 교부한대. 와 신난다. 야 신나지? 더워. 우리 자격증 우리 시험 보고 받는 거야. 시험 발표 며칠 날 나온지 알지? 11월 30일 11월 30일 날 나온대.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는 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교수님이 한 번쯤 꼭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읽어줄게. 귀여운 말투로 읽어야지. 할 수 있는 말투가 애기 말투밖에 없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야.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를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말이잖아, 그치?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국어잖아, 국어. 그치? 문제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2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맞지?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무자격증이 아무리 계약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도 어차피 찍는 거는 내 거, 우리 거 인장을 찍으니까 그거는 대여 행위가 맞지, 그렇지?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중개사무소의 상호인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치. 국어 문제는 다 그치. 마지막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결정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즉시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이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해볼게. 문제풀이는 끊어서 갈게.